수면이 오지 않아 밤새 지치고 좌절하며 새벽까지 시간을 새는 밤이 얼마나 많았나요? 아니면 움직일 때마다 관절의 뻣뻣함이 날카로운 통증으로 당신을 괴롭히며 단순한 활동조차 고통스러운 도전으로 만들었나요? 또는 머리에 끊임없이 느껴지는 압박감, 매일 당신을 따라다니며 몸의 작은 변화에도 걱정하게 만드는 조용한 경고는요? 저처럼 건강과 웰빙에 수십 년을 바쳐온 사람이라면 당신 같은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더 가볍고 평온하며 활력 넘치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유할 내용에 주목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하는 한 가지 습관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결정적인 순간에 말입니다. 이 흔한 습관은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심각한 사건, 즉 뇌졸중, AEBC, 위험을 최대 5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이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오늘 저 황지태 박사는 가상의 전문가 이름, 통합의학과 웰빙 분야에서 년수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교활한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피함으로써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공유할 정보는 장기적인 웰빙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태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동양의학과 통합의학에 예술과 과학에 헌신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활기찬 건강과 지속적인 웰빙을 추구하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제 전문적인 여정은 인체가 놀라울 정도로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었으며 일상에서 가장 단순한 선택이 전반적인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30년 동안 저는 환자들의 걱정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에너지를 앗아가는 잠 못 드는 밤, 움직임을 제한하는 지속적인 관절 통증, 그리고 많은 불안을 유발하는 고혈압과의 조용한 싸움, 이러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과 세심한 경청이 저를 음식과 우리 몸의 관계, 특히 심혈관계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에 대해 깊이 탐구하게 이끌었습니다. 오늘 저는 수년간의 실천과 연구를 통해 축적된 지혜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는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믿고 웰빙의 중요한 측면을 이해하는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직면하는 도전을 깊이 이해합니다. 몇 시간 동안 침대에서 뒤척이며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숙면을 애타게 찾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좌절감만 커지는 기분을 압니다. 관절에서 느껴지는 불편하고 때로는 찌르는 듯한 통증, 정원에서의 산책이나 손자를 안는 단순한 행동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으로 만드는 그 고집스러운 통증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동반하는 조용한 불안, 모든 증상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나이에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와 평온을 앗아가는 그 느낌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소중한 순간을 즐길 에너지,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은 약화시키고 통증은 제한하며 고혈압은 걱정을 안깁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진 피로를 보고 잠 못 드는 밤과 불편한 낮을 묘사하는 목소리에서 체념을 듣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미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낙담하고 심지어 절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의 깊이를 이해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조용히 악화시키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을 밝혀낼 것입니다.
불행히도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흔한 습관입니다. 식사 후에 단순한 습관에 대해 들으며 그 결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나 무시해도 큰 해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력 동안의 연구와 임상 관찰에 따르면 이 정보를 무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이 뇌졸중, ABC물에 대한 우려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사건으로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혈압이나 순환계 문제를 이미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심혈관계에 조용히 부담을 더해 미래에 심각한 심장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습관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순환 불량과 만성염증은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나이 들수록 우리 모두를 걱정시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의 삶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정보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효과적으로 웰빙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몇 년 전 매력적인 60대 초반의 여성 순희 씨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녀는 삶을 잘 살아온 결실을 누릴 나이였지만 끊임없는 불면증으로 지쳤고 관절 통증은 매일 정원 산책을 제한했으며 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계속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활동적인 사람으로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잠 못 드는 밤,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좌절감, 무릎과 손의 통증으로 간단한 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고혈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으로 약을 엄격히 복용했지만 여전히 진정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대화 중 순희 씨는 일상 습관, 특히 식사 후 루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휴식 욕구를 느끼며 소파에 누워 짧게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몸이 요구하는 휴식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이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실제로 순환 문제와 혈압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관성을 이해하고 식사 후 루틴에 간단한 변화를 적용한 후 순희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더 회복적으로 변했고 관절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그녀와 그녀의 심장 전문의가 기뻐할 만한 소식으로 혈압이 더 건강한 수준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이었지만 순희 씨의 삶의 질 개선은 부인할 수 없었으며 그녀는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으로 손주들과 사랑하는 정원을 다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식사 후 습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했으니 이제 흔하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이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밝힐 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위험을 완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비침습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건 마법의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유할 해결책은 미묘한 행동 변화, 식사 후 루틴의 작은 조정을 포함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동양의학의 수천 년 된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대 임상 관찰로 적응되고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큰 노력이나 추가 비용 없이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과 마음을 보호하며
식사 후 습관의 스마트한 조정을 통해 건강을 돌보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의 열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습관의 단순한 변화가 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현대 생리학과 동양의학의 오랜 지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몸의 작동 방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양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식사 후 소화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음식 소화를 돕기 위해 많은 혈액이 위와 장으로 보내집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소화 시스템으로의 이 혈액 흐름 요구와 경쟁하는 습관을 취하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직후 눕는 것은 소화를 어렵게 만들고 더 느리고 덜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 느린 소화는 복부, 내 압력을 증가시키고 간접적으로 혈액순환에 덜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카르기키크티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을 통해 흐르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 소화 기운은 음식을 영양소와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몸의 중심에 집중됩니다. 식사 직후 격렬한 활동이나 과도한 휴식은 이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여 조화로운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적 방해는 심혈관계를 포함한 다른 신체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따라서 현대 과학과 동양의 지혜는 중요한 지점에서 수렴합니다. 식사 직후는 우리 몸이 소화 기능을 효율적이고 방해받지 않게 수행하기 위해 유리한 조건이 필요한 섬세한 순간입니다. 제가 곧 자세히 설명할 습관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리듬을 식사 후에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했으니 핵심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식사 후 첫 30분 동안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답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눕는 것. 네,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졸림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 행동이 심혈관 건강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과정은 간단하며 약간의 의식과 의지만 필요합니다. 1단계. 의식과 의도 식사를 마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현재에 집중하세요. 포만감, 소화가 시작되는 따뜻한 느낌을 관찰하세요. 몸이 이 중요한 기능을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앞으로 30분 동안 내 몸의 웰빙을 우선순위로 둘 거야. 2단계. 즉시 눕는 것을 피하기 소파나 침대에 바로 가지 말고 수직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는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눕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3단계. 가볍고 차분한 활동 선택이 30분 동안 가볍고 편안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정원에서 천천히 산책하거나 여유롭게 설거지를 하거나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력이 소화 과정을 돕도록 하여 복부와 순환계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4단계. 몸의 신호에 주의. 이 기간 동안 몸의 느낌을 관찰하세요. 졸림을 느끼더라도 완전히 눕고 싶은 유혹을 참으세요. 안락 의자에 약간 기대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이 새로운 루틴에 적응할 것입니다. 목표는 불편함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몸의 건강을 지원하는 부드럽고 의식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30분은 심혈관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귀중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 72세의 켄지 씨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항상 건강에 신경 썼지만
수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했습니다. 처방약을 따랐지만 혈압 수치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변동을 보여 많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대화 중 그는 점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당연한 휴식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이 즉각적인 휴식과 혈압 안정의 어려움 사이의 가능한 연관성을 설명한 후 켄지는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점심 후 동네를 10분간 가볍게 산책한 후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와 그의 의사는 혈압 안정성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발견했습니다. 수치가 더 일정해졌고 의사의 지도 아래 약 복용량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켄지는 더 활기차고 심혈관 건강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간단한 식사 후 루틴 변화는 그의 전반적인 웰빙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남는 사례는 만성,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다리에 잦은 통증을 호소했던 68세의 김코 여사입니다. 그녀의 의사는 이를 순환 문제로 보았습니다. 김코는 늦게 저녁을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들곤 했지만 종종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이 들지 않는 긴 밤과 이른 아침에 깨는 것을 설명하며 낮에는 지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소화할 시간을 주기 전에 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하며 저녁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린 후 잠자리에 들고 그 기간 동안 가볍게 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아서 책을 읽거나 차분한 수공예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루틴을 바꾸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코는 수면의 질이 놀랍게 개선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이 더 회복적으로 변했고 놀랍게도 다리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식사 직후 눕지 않음으로써 촉진된 순환 개선은 더 나은 수면뿐만 아니라 다리 불편함 완화에도 기여했습니다. 김코의 사례는 식사 후 습관의 작은 변화가 건강에 광범위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사 직후 눕는 것을 피하는 것 외에도 수면, 심혈관 건강, 통증 완화에 이점을 더할 수 있는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일상에 통합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적인 호흡, 하루 동안 몇 분을 깊고 의식적인 호흡에 할애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복부가 팽창하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이 간단한 연습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밤에 블루라이트 피하기, 취침 전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취침 전 최소 1시간 동안 이러한 화면을 피하고 휴식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필요하면 기기의 블루라이트 필터를 사용하세요. 부드러운 스트레칭, 하루 동안 부드럽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관절 뻣뻣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긴장이 느껴지는 부위에 집중하며 천천히 조절된 움직임은 완화와 이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따뜻한 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취침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와 순환을 돕고 이완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을 시도하세요. 주말에도요. 이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더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촉진합니다. 의식적인 식사, 무엇을 먹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음식을 잘 씹으며 특히 밤에 무거운 식사를 피하세요. 이는 소화를 더 효율적으로 하고 수면을 개선합니다. 꾸준한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보완적인 팁을 식사 후 습관에 대한 주의와 함께 일상에 통합하면 더 건강하고 웰빙이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내면화하고 식사 후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이점들을 느끼기 위해 짧은 마음, 챙김과 이완 운동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찾으세요. 안락 의자에 앉거나 약간 기대도 좋지만 특히 방금 식사를 마쳤다면 완전히 눕는 것은 피하세요. 편안하다면 눈을 부드럽게 감으세요. 이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공기가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고 몸을 지나 부드럽게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조절할 필요는 없으며 들이마시고 내쉬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관찰하세요. 호흡의 의식을 유지하며 마지막으로 먹은 식사를 떠올려 보세요. 몸에서 느끼는 포만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소화의 조용한 작업을 관찰하세요. 음식의 에너지가 세포를 영양분으로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이 의식을 유지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앞으로 식사 후 30분 동안 당신은 몸의 웰빙을 우선순위로 두고 즉시 눕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심혈관 건강과 수면의 질에 가져올 가벼움과 균형의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식사 후 가볍고 즐거운 활동을 하는 자신을 시각화하세요. 집에서 짧은 산책, 정원을 바라보는 시간, 안락 의자에서 편안히 책을 읽는 모습, 이 의식적인 선택의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주변 환경으로 주의를 되돌리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준비가 되면 눈을 뜨세요. 이 차분함과 의도의 느낌을 기억하세요. 이 의식을 일상에 적용하세요. 몸에 대한 주의와 애정으로 하는 작은 선택이 건강과 웰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계속 연습하며 이 점을 관찰하세요. 오늘 대화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공유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가치 있고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순희 씨, 켄지 씨, 김코 여사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처럼 식사 후 습관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건강과 웰빙에서 큰 개선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결책은 종종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몸의 신호와 자연의 리듬에 대한 부드럽고 의식적인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식사 후의 짧은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단 몇 분 동안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눕는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수면의 질, 전반적인 활력에 강력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작은 선택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는 더 길고 건강하며 품질 높은 삶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주었고 공유된 정보가 의미 있고 일상에 이 간단한 변화를 적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면 오늘 첫걸음을 내디디길 권장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족과 친구, 이 중요한 정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경험과 더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에 공감하고 가치를 더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인상과 배운 점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오디오를 공유하세요. 함께 상호 돌봄과 웰빙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가장 단순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건강, 평화, 웰빙으로 가득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